자, 75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부터입니다. 그 순서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그 순서 좀 기억해야 되고요.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가게 되면 76페이지 용도, 지역에서 밑에 1번 보면 지정권자, 아까 저쪽이죠. 용도, 지역은 도시구역 1번이니까 국장, 시도, 대도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데 옆에 보면 용도, 지역의 종류 있죠. 우리가 11월, 12월 따라서 공법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용도, 지역의 종류를 잊으면 안 돼,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은 사실 이것은 앞전에 설명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게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게 전 국토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 국토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이용합시다라고 이용에 대한 방향을 줍니다. 국가가 이용에 대한 방향을 줍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개발 용도로 쓸까요? 보존 용도로 쓸까요? 개발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할까요? 보존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보존할까요? 해가지고 자, 이거를 갖다가 이런 용도로 쓰라고 분류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고 어떻게 분류했나? 첫 번째 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보존으로 갈 거냐. 큰 틀은 두 가지거든요. 크게 나누면 개발로 간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리나라는 개발하는 지역을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개발하는 지역을 도시죠. 도시 반대가 뭐겠습니까? 도시 반대, 예, 비도시거든요. 비도시인데 비도시는 명칭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명칭이 뭡니까 물어보면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이것만큼 암기해야 돼. 그래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빨리빨리 암기하려고 우리가 도, 관, 농, 자 그럽니다. 도, 관, 농, 자. 그러면 도시지역이 뭔가 이제 책 읽어봐야 돼요. 도시지역이라.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해서인데요.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하다.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 예상돼요. 인구와 사람이 밀집돼 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 이런 데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이렇게 개발이 돼 있다. 장차 밀집이 예상되는데 기업도시, 조만간에 밀집 예상되죠? 그런 데를 우리는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개발합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도시는 크게 봤을 때 개발인데 자, 구체적으로 세분하게 되면 어떻게 개발할 건데 그래서 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개발할 거다. 또 상업지역, 여기는 상업 위주로 개발할 것이고 공업지역, 당연히 공장 기능 위주로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개발이 아니고 보존이죠. 도시라고 다 개발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이고 녹지지역은 보존이다. 그러니까 도시는 큰 틀에서는 개발인데 그 안에 세분하면 또 개발과 보존을 나뉜다. 관농자는 큰 틀은 뭔데 보존인데 세분하면 개발 보존 난다. 세분하게 되고. 그러면 관리지역은 다시 관리지역이 또 세분되거든요. 이게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다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77페이지까지가 지금 여기까지죠. 왜 여기까지 썼냐 그러면 이게 더 세분되는데 여기까지가 우리는 보통 이제 법률 그래요. 법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국을 도, 관, 농, 자 4개 용도요. 4개 용도. 주상, 공록, 개생보, 농자 해가지고 9개 지역이래요. 4개 용도, 9개 지역. 밑으로 썼나요? 옆으로 썼나요? 밑으로죠. 도관농자 밑으로고 주상공록 밑으로, 개생보 밑으로 쓰는 밑으로. 네, 밑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옆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쓰냐, 옆으로 쓰냐, 이걸 알아야 나중에 문제를 1초에 풀 거냐, 10분에 풀 거냐. 이걸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이것도 1월 때 가면 숙제 내줍니다. 근데 1월 때 가면 숙제 내주겠지만 이것은 미리미리 암기는 줘요. 그러니까 쓸 때는 막 쓰지 말고 저처럼 도, 관, 농자 밑으로 한번 써보고 도시는 다시 주, 상, 공, 녹 밑으로 쓰고 관리는 개, 생, 보 밑으로 쓰고 그리고 다시 주거적은 전용 주거 1종, 2종 그리고 일반 주거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지구 단위 가서 문제 풀기가 좋다고. 자, 우냐, 상하냐 이걸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어차피 써서 암기할게 이렇게 쓰자고 옆으로 가서 옆으로 써주고 밑으로 써주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데요. 자, 도시지역은 자 첫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조에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한다. 틀렸다. 농림이 아니고 도시지역이다. 그게 시험 문제라고. 그럼 옆에 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공간 보존한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오는데 이거는 왜 안 나옵니까? T가 나옵니다. T가. 그러니까 주상공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는 관리지역은 관리 보기 전에 얘부터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농림지역은 농이 농지요. 농지. 림 그러면 산림이에요. 산림.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한다. 근데 도시지역 잘 봐요. 여기 봐 여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하고 산림 여기 있어요. 여기. 도시지역 안에 농지 산림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를 빼고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 보전산 등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 포인트는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이니까 그냥 뭐 하자고 농지, 산림, 보전하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다? 농지하고 산림만 보전한다. 그게 농림지역, 농지, 산림, 보전. 자연환경 보전적은 글자가 보전 아닙니까? 보전. 자연환경 보전적은 보전은 보전인데 농지, 산림을 뺀 나머지 거 그렇죠. 나머지. 그래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문제가 유치하게 다음 중 자연환경 보전적 지적 목적이 나뉜 것은 1번 자연환경 보전, 2번 수자원 보전, 3번 해안 보전, 4번 생태계 보전, 5번 토양 보전. 그럼 뭐가 없어요? 토양 보전이 없어요. 유치하게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런 문제도. 그래서 문제가 유치하지만 어려워요. 이러면 유치하지만 어렵다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은 여러분 3번 써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잘 써보는 게 차라리 기억나는 게 낫겠다고. 자 그러면 도시는 개발하고 농림은 농지 살림 보존하고 자연환경은 농지 살림 뺀 나머지 걸 보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관리. 위에 있는 관리는 뭐냐? 관리적은 위에 있는 도시에 맞춰서 개발도 해야 되겠고 농림 자연에 맞춰서 보존도 해야 되겠고 그게 관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3개나 3개. 그 중에 하나는 도시를 따른다. 그 중에 하나는 농림. 그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 그러면 어떤 지역이 도시지역에 따르겠습니까? 눈치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위로 간다. 위에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계획관리.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뭐라고? 계획관리.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 뭡니까? 계획관리. 이 계획관리요. 두 번째 생산관리는 생산이 농산물 생산인 건 농산물 생산.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생산관리요. 장차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한다고.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이게 보존관리. 성격이 3가지라고. 그러니까 저 중에 좋은 땅은 계획관리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보존관리. 땅값 전국의 땅 중에 최고 싼 거는 보존관리. 자연환경 보존 최고 싼 거. 두 번째 싼 거? 예. 세 번째 싼 것은
얘보다도 뭐 얘도 있고 여기 가면 하나 있어요. 도시지역 안쪽에 하나 있다고. 녹지지역 중에서 보존 녹지가 규제가 좀 같았어요. 보존 녹지가. 그러니까 보존 관리하고 보존 녹지가 비슷비슷한 레벨이 되고 그 다음에 싼 게 여기 있는 생산 관리, 생산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관리.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계획 관리. 나중에 공부하면 이 순서 차이 낸다고. 투자 1순위가 어디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이거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 이 78페이지 가가지고 용도직의 세분이죠. 용도직 세분에서 전용 주거직을 오직 주거에 전용한다. 다른 건 하지 말고 순수하게 주거 기능만. 그래서 아주 쾌적한 양호한 주거 환경 만듭시다. 근데 종류가 1종, 2종 두 가지잖아요. 이건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 주택의 종류 두 가지. 1종, 2종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럼 두 가지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 일상적인 주거 기능. 일상적인 주거 기능은 편리성 따져요. 편리성. 우리는 편리함. 출퇴근도 편리함. 그래서 편리한 그러면서 1, 2, 3 세 가지가 있으면 주택을 세 가지로 나눠보라고. 세 가지로. 그러면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돼. 저, 중, 고. 저층 편리, 중층 편리, 고층 편리 이렇게 가면 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에 준한다. 그러니까 준주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상업지역 여기가 주거지역이요. 쾌적해야 되는데 상업지역 옆에 있는 주거지역은 이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완충 역할 정도 한다. 그게 준주거예요. 준주거. 상업하고 주거 기능이 섞였는데 큰 틀은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 그러니까 땅값이 되게 비싸다 그랬죠. 여기는. 준주거는 상업 기능이 나니까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다요. 그게 준주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 이런데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책을 안 봤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알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컨닝하지 말고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뭘까요? 일반 상업. 또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한다. 유통 상업.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근린 상업. 그 다음에 도심, 부도심,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 뭡니까? 중심 상업.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안 봐도 다 한다고 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알고 밖에 딱 나가면은 이제 밖에 나가서 중심상업을 심심 이러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는 어디가 중심상업. 중심상업은 언제 보면 아냐. 낮에는 몰라요. 밤에. 응, 밤에. 삐끼 최고 많은 데가 중심상업. 삐끼 많은 데.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나이트 있고 거기가 중심상업이야. 그러니까 중심상업은 그 도시에서 거의 없어요. 중심상업은 완전 작다고. 중심상업은.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중심상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작아요. 면적이 작아요. 그리고 보통 상업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일반상업. 여기 상업지역 그렇게 말하면 거기는 일반상업. 유통상업도 아주 작아요. 유통상업은 도매시장이 있는 그 터가 유통상업. 근린상업은 그런 데는 좀 면적이 있어요. 근린상업은 우리 앉아있는 여기가 근린상업이야. 여기 뭐가 있어요? 풍물시장. 옆에 가면 중앙시장, 재래시장, 전통시장, 소매시장. 그 터는 전부 다 우리가 근린상업이야. 근린상업. 그러니까 보통 상업 그러면 일반상업. 중심상업은 뭐 나이트 있는데 거의 없고 얼마 없고. 그리고 유통상업도 거의 없어요. 이것은 도매시장 터니까. 그리고 재래시장은 좀 많으니까. 근린상업 그런 데는 좀 있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지역, 두 번째 일반공업지역, 세 번째 중공업지역. 세 가지. 전용공업은 공장에만 전용이요. 공장만. 그러니까 공장 그러면 굴뚝, 매연 이거 생각이 된다고. 국토 어딘가에는 매연이 나오는 그런 공장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 지역이 전용공업이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없어요. 원주에도 없어요. 어디 가면 여수 화학단지 그런 데는 있어요. 일반 공업은 시험 문제 나오면 나머지는 헷갈릴 일 없는데
얘가 나오면 헷갈립니다. 일반 공업은 그냥 특징이 없어. 그냥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한다. 그러니까 공장이 잔뜩 있는데 굴뚝 같은 게 없어요. 그런 데가 대부분 일반 공업이에요. 일반 공업. 준공업은 공업에 준한다거든요. 어쨌거나 공장이요. 공업은 공업인데 이것은 공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수공업. 그러니까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만 공장, 조그만 공업이 공업. 그래서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포함돼. 그러니까 주, 상, 공, 성격이 다 나온 데가 준공업, 준공업.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개발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보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분류 방법은 다양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 세 가지가 시가지예요, 시가지. 여기가 시가지. 시내. 여기가. 그러면 이 시가지 중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 1순위는 어디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중공업이 투자 쪽으로는 가장 좋아요, 중공업이. 그러니까 토지 가치, 투자는 가치 상승. 중심 상업은 너무 올랐고 거기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일반 상업도 솔직히 너무 비싸고 근린 상업 이런 데 더 생각해봐요. 유통 상업 힘들어요. 일반인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업은 일반인 들어가기 좀 힘든 지역이고 공업 지역 중에서 여기 가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거 굴뚝이고 매연이고 의미 없어요. 얘도 별 볼일 없어요. 왜 얘는 좋냐 그러면 원래는 중공업이 옛날에는 서울에도 굴뚝 많았어요. 구로공단 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로에 가서 구로공단 그러면 주민들한테 욕 뒤지게 먹을 것은 예. 구로가 아니고 지금은 명칭도 가산이죠. 예.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야지. 싹 바꿔놨죠. 근데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중공업지역이 규제가 풀리면서 중공업지역이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 중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서 재정비되면서 주로 아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물레동 좀 남았거든요. 성수동 좀 남았는데 그런 거 없어지면 전부 다 아파트 들어가지 다른 거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중공업이니까 중공업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다 이게. 중공업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은 보존 녹지가 있고, 그리고 생산 녹지가 있고, 그리고 자연 녹지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입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그러면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보존. 그게 보존 녹지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투자로 가면 안 된다. 그게 보존 녹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여기마저 개발하면 인간이 도시 시내 우리가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류 남아있는 게 보존 녹지. 개발하지 마.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 산이 있다 그러면 경사가 높고 서울로 말하면 남산 같은데 그거 개발하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데를 연상을 해야 돼요. 절대 개발하지 마. 절대 개발. 생산 녹지는 그러니까 보존 녹지는 좀 경사가 있는 산 생각해야 돼요.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이요. 당분간만 농사 짓고 원주 주변에도 농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닐하우스 있죠. 그런데도 시금치 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데를 생각해야 되는 당분간만 농사 질 테니까 개발하지 마라.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 유발한다. 그러니까 얘는 경지정리가 도시지역 안에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논이나 밭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연녹지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투자 1순위는 계획관리요. 투자 2순위가 자연녹지요. 투자 2순위. 투자로 간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투자는 미래가치 가격이 뛸 거냐 나는 혼자 쾌적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기 가야지 여기 자연환경 보존죠.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격 상승을 바란다 그러면 1순위가 계획관리고 2순위가 자연녹지다. 자연녹지는 어쨌거나 녹지는 녹지니까 이걸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보존이 하는데 불가피하면 어쩐다? 개발이 된다. 그게 자연녹지고 원래 자연녹지를 왜 만들어 놨냐 그러면 자연녹지가 만들게 된 취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만큼에서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이만큼 이게 시가지인데 이 도시 전체 인구가 몇만이냐? 전체 인구가 30만 명이다. 30만 명. 자,
2020 계획에서 2020년 해가지고, 자, 2000년 때 우리 도시 인구가 몇 만이었냐? 20만인데, 20만. 2030년까지 몇 만을 만들 것이다. 그럼 얘가 40만을 만들 것이다. 이게 기본계획 보면 나와요.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 보면 나온다고.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20만인데, 자, 처음에는 이 도시는, 이 하나의 도시는 인구가 2000년도 20만인데, 시장이 인구계획을 잡은 거예요. 도시 좀 키우자 이것은 인구가 안 들으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를 얼마 잡았다고? 40만 잡았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시가 지니까 무슨 지역이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러면 자 20만이 25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35가 되고 40만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지가 있어야 돼요. 주택지가. 상업용지 있어야 돼요. 공업용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들으면.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될 땅을 그 땅이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도시 이게 시가지다 그러면 인근에 이만큼 자연녹지 있어가지고 주택가가 좀 필요한데 이만큼 주택지로 주거지 바꿔야 되고 상업용지 바꿔줘야 되고 공업 바꾸면 주상공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그게 자연녹지고 도시지역 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고 둘 다 좋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계획관리가 더 좋아요. 계획관리가. 왜 더 좋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 그 다음 나오는데 용도 지역 해가지고 건축물의 종류가 2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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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허용이 되고 금지가 되는 게 있는데 허용되는 게 많을수록 좋은 땅이거든요.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하고 계획관리가 허용되는 게 훨씬 많아요. 계획관리가. 그러니까 더 다양하게 지을 수 있다고. 그리고 땅 면적, 그리고 땅 가지고 있다면 땅이 몇 평인데 100평인데 100평에다가 몇 평까지 건축할 수 있냐 건폐율이거든요. 자연녹지는 20%인데 계획관리는 40%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크기를 계획관리가 자연녹지보다 더 크게 지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요? 계획관리가 좋다. 그러니까 투자하려면 뭐 들어가라고? 계획관리나 자연녹지가 되는데 그거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를 안 보면 안 된다는 이걸 안 보면 이런 도시 가가지고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사라 그랬지. 지금 우리 도시 몇 만입니까? 30만이다. 몇 만입니까? 31만이다. 평생 가도 개발 안 해요. 이런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이런 내용들은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만 알 수 있어요. 도시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만 알 수 있으니까 도시 기본계획 보면서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서울에 자연녹지지에 사면 될까 안 될까요? 서울은 관리지가 없어요. 서울은 전부 다 도시예요. 도시. 그럼 서울에 자연녹지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서울 인구가 최정점이 1000만 갔다가 지금 목표는 800만이에요. 800만. 200만을 줄인다고. 서울은 개발한다. 이미 개발될 땅 개발 다 끝났어요. 지금은 묶여있는 그린벨트 좀 묶여있는 거, 남산 그런 데 묶여있는 거. 그러니까 서울 개발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구도시 개발해야지. 구도시 개발해야지 신개발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기본 계획을 보면서 인구 계획을 보고 어디가 투자 가치가 좋아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바라보면서 사야 돼요? 중심 상업의 땅 살 때는 무엇을 보면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농림지역의 땅 살 때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21 용도 지역별로 여기는 투자를 할 때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봐야 되고, 이거를 봐야 되고, 그런 거를 정리하는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정리하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책이 있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주 좋겠죠. 예, 아주 좋겠죠.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가지고 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꾸 봐야 돼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뭐라 쓰냐면 부동산 실무 쳐봐요. 부동산 실무. 아니, 그냥 부동산 실무. 부동산 실무. 네.
그리고 검색하게 되면 앞전에 했던 그 책 안 나옵니까? 네, 나와요. 이번에 산 거. 응. 뭔 책? 이거 책 나오잖아요, 이거. 이 책이요? 네, 빨간색 책,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뭐 주황색입니까? 해가지고. 그 책 보면 그 책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책 안에다가 용도 지역별 투자할 때 뭘 보면서 투자를 할 거냐. 3년 걸쳐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실무1이고, 그 다음 내년 상반기쯤 가게 되면 실무2가 나올 거예요. 연수원 부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돈사 부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골프장 부지는 어떻게 찾을까요?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책이 없다고. 없으니까 그런 책을 지금 만들 거라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빨간색 나온 거, 그게 지금 이제 먼저 나온 거고, 근데 그게 이제, 파란색 책은 뭐예요? 응? 아, 그건 뭐예요? 아, 교수님이 쓰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색은 품절 다 팔렸어요. 다 팔리고, 지금 파란색 나왔죠? 네. 이제 파란색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 그 재판이죠, 재판. 2세. 우리 보통 1세, 2세 그잖아요? 2세 인쇄한 거. 2세 인쇄한 것은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있냐? 그건 이제 오타를 좀 잡았죠, 오타를. 오타 수정하는 거고,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안 산 분들은 사서 보면은 좋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나, 공법 시간 한 내용이나 매나 똑같아요. 근데 거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실무적으로 풀어서 말하려고 쓴 것이고, 여기는 법조문 그대로 놔두니까 이제 시험에 맞게끔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집에 가게 되면 77페이지, 78페이지 이거는 한번 써봅시다. 다 쓰지 말고 내용을 쓰지 말고 뭘 써보라고요? 이걸 써보라고. 이걸 갖다가 이걸 써가지고 용도 지역에 21 있다고 하더라. 21 있는데 21를 보고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땅 종류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21 중에 들어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21 중에 반드시 명칭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이고,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뭐 합니까? 규제합니다. 규제. 규제한다. 제한이죠, 제한. 국토를 이렇게 쓰라고 제한. 규제한다 그 말이나 제한한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제한을 하냐 그러면 내가 설명만 들으세요. 지금 이게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입문서래요. 강의를 기본서로 안 하고 입문서로. 입문서 그러면 홍법 한 5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한다고. 근데 우리는 50페이지가 아니고 한 800페이지 된다고. 막 건너뛰네요. 원래 막 건너뛸 때라고 지금은. 한 50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축 제한하는데 무슨 제한하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러면 자, 책 보세요. 책 보게 되면 81페이지 봐요. 81페이지. 81페이지에 큰 3번 있죠. 지정의 효력에서 행위제한이 있죠. 그래서 1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말 나왔죠. 무슨 얘기냐. 자,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은 21가지 용도 지정하고 첫 번째 거기에서 건축 제한하는데 건축 제한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건물의 종류는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 중에서 어떤 게 허용이 되고 어떤 게 금지되냐 이걸 먼저 국가가 해준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제1종 전용주거죠. 제1종 전용주거지는 단독주택은 돼. 연립은 안 돼. 아파트 안 돼. 공장 안 돼. 슈퍼 돼. 초등학교 돼. 중학교 안 돼. 이걸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땅에다 제일 먼저 건물의 종류 29가지 뭐가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걸 먼저 해준다고. 그럼 국민들이 하고 싶더라도 뭐만 된다고 하는 거면 된다고 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제한하고 그럼 이제 모든 땅에 뭐가 다 돼 있어요? 지역이 다 돼 있고 여기는 뭐가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전국에 있는 땅 표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다 두 번째 된다. 제1종 전용주택에 단독주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단독, 자, 땅은 몇 평 가지고 있는데? 100평 가지고 있는데, 뭐 짓겠다? 단독주택. 이거 바닥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100평 다 짓는다고, 이게. 그래서 두 번째 이걸 보고 무슨 제한하냐?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건폐율 제한한다, 건폐율. 땅 면적이 100인데, 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까지냐? 50까지다. 그러면 건폐율 몇 프로한다? 50%다. 이제 50%. 여기까지 제한하고, 세 번째 무슨 제한하냐? 그러면 이 위에다 몇 층까지 쌓을까? 몇 층까지 쌓을까? 쌓는 거, 담는 거. 이걸 용적, 쌓는다, 담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 용적률 제한. 용도 정 이렇게 딱 세 가지 제한한다고. 첫 번째, 공장은 안 돼, 주택은 돼. 두 번째, 주택 해야지. 땅 면적의 몇 프로까지만 돼, 이거 하고. 세 번째, 위로 몇 층까지만 돼. 딱 이 제한한다고. 이게 용도 지역에 의한 제한이야.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 제한. 그러면 건축 제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82페이지 보면 82페이지 박스에서 자, 제1종 전용주거에서 할 수 있는 거. 2종 전용주거 할 수 있는 거. 옆에 1번 할 수 있는 거. 이거 쭉 하면 몇 개 나온다고? 21개 나온다고. 그러니 공법이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온다고 이거 암기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한 문제 틀리고 만다. 틀리고. 뻔히 알지만 포기한다. 그런 부분이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얘기. 이만하면 우리는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못해 이거. 많다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절대 포기는 없어요. 하다도 안 되면 찍는 방법. 어떻게 찍는 건가 문제풀이 하면서 배운다고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찍어낼 거냐. 그래도 찍어서 그런 대로 찾아내요. 그 방법을 나중에 배우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보면 2번 건폐율 제한입니다. 건폐율 제한. 혹시 앞전에 공부했던 분은 앞전주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5초 만에 암기합니다 해가지고 했죠.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4, 2, 2, 2, 2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암기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건폐율이에요. 예. 자연녹지, 자연환경 보존적 얼마요? 20. 중심상업 얼마요? 90. 계획관리 얼마요? 40. 이건 나중에 암기한다고. 이만큼만 지어라. 더 짓지 마라. 이런 얘기야. 이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볼 내용이 아니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또 넘겨야죠 이제. 넘겨보게 되면 내용 많아요 지금. 많은데 지금 110페이지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용적률. 110페이지 가면 용적률 나옵니다. 용적률이라 이제 뭐가 용적률이냐 그러면 건폐율은 이거거든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서 아까 대지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자 100에다가 건물을 짓는 면적이요. 건물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건물이 대지를 얼마나 가리고 있느냐 그 면적. 이걸 보고 우리가 건축 면적 율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걸 보고 건폐율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가 지금 50이다 그러면 대지가 100인데 100평인데 50평 지었다. 건폐율은 50%다 이런 얘기고. 예. 용적률은 봐봐요. 자, 이 지역에 이 지역이 대지가 100이고 건폐율이 50%고 막 이래.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이제 옆에서 옆 측면 딱 보면 자 이 대지 면적이 얼마냐 100제곱미터다. 건폐율이 50%니까 최대 건물은 얼마까지만 짓는다? 50제곱미터까지만 한다. 딱 50%. 그러면 나머지 옆에 이제 50이 땅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로 이제 쌓는 거. 쌓는 게 땅 면적의 2배를 쌓는다고, 2배, 200까지 쌓는다고. 그럼 이제 한 층이 50이죠? 또 올려봐, 이렇게. 이거 50이죠? 또 올라가, 이렇게. 50이죠? 또 올라가, 이렇게. 50이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까지만 쌓라고. 4층까지만 쌓아, 4층까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이게 1,
2, 3, 4니까 이 50을 4층의 바닥 면적이요. 3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1층의 바닥 면적. 이 50은 뭐라고? 4층 바닥 면적. 이 50은 3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1층 바닥 면적. 이거를 다 더하죠. 다 더하죠. 바닥 면적 합계하니까 얼마 됐다고? 200이 됐다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달리 표현하면 면적을 합했다, 이었다, 연결했다 해가지고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뭐라고? 연면적이라고. 그러면 용적률은 100분의 200이요. 100분의 200. 이게 용적률이에요, 지금. 대지 면적에 대한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그럼 용적률 등식은 용적률이란 좀 밑으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용적률이 나오는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바닥 면적 합계 뭐라고요? 연면적. 연면적을 갖다가 연면적 이거 갖다 100분율 비율을 보시면 곱하기 100 그러면 돼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근데 이런 용어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건폐율로 한다.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이지.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근데 문 열고 나가면 헷갈려 이게.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대죠. 건대. 건대가 뭐로 가고 건으로 가요. 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대는 뭐로 가고 얘들은 영으로 가고 건대가 건이고 연대가 영이 돼. 급하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내용을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규제한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역을 다 지정하고 너 공장 안 돼. 주택은 돼. 너 땅 면적의 20%만 해. 위에 2층만 쌓아. 그런 제한을 다 해준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했어요. 모든 땅에다 이렇게 규제를 다 하니까 토지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용이 돼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다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하나씩 나오게 돼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문제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인데 우리 건물이 여기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학원을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학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원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좀 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간판을 달더라도 저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겠는데 간판 봤습니까? 학원 간판 안 봤나요? 네. 보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2층이 이만한 크면 저는 간판을 갖다가 이만큼 달 텐데 이쪽 원장님은 이만큼 조그맣게 달아놨다 간판을 갖다가 그냥 크게 다 붙여버리지 조금 붙였을까? 생각이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원장님, 지금 학원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학원이 얼른 안 일어나니까 방법은 뭡니까? 원주 시민들이 100m 뒤에서 봐도 보이게끔 뭔가 특징을 들어 특징을. 그래서 이 우리 건물을 완전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든 천으로 덮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덮어놔야 돼요. 싹 덮고 글자 몇 개, 공인, 중개, 사, 학원 그렇게만 딱 써놔야 돼요. 그럼 100m 뒤에서 보여야 보여? 보이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건물이 눈에 아주 잘 띄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완전 이거 효과 톡톡이 보내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는 빨간색으로 우리는 완전 빨간색 덮자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청색으로 이렇게 하면 울긋불긋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할 때 눈에 팍팍 띄니까 좋아요. 아니면 정신 이상해져요 이제. 이건 나중에 정신 이상해져 이거. 근데 이 용도 지역이 빨간색 하지마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법에서는 하지마 이 말만 없으면 해도 괜찮아요. 하지마 이 말만 없으면 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빨간색 하지마 그 말 없으니까 빨간색 하는 거예요. 빨간색에도 뭐라고 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가 노란색 하지, 옆에가 청색 하지. 뭔가 좀 이상해지, 갈수록 이상해지지. 일서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가 이상해진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안 되겠다. 여기를 갖다가 경관지구 돼가지고 경관지구를 빵 지정해요. 경관지구 가지고 색깔을 다 막아요.
빨간색 안 돼? 노란색 안 돼? 청색 안 돼? 이런 식으로 막아낸다고. 무슨 얘기냐? 지역의 제한이 뭔가 얘가 부족해, 이제. 부족함을 느끼니까, 부족함 어찌해야 돼요? 보완해야지, 보완. 부족함은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 지역이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두 번째 용도 지구를 만들어서, 용도 지구 가지고 규제를 규제. 용도 지구 가지고 다양한 규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용도 지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 내용이 114페이지 115페이지 명칭 있죠.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지구 명칭이 있는데 이건 지금 암기하지 말고 작년에 명칭하고 올해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명칭을 이걸 암기하는데 순서대로 암기하면 얼른 안 된다고. 암기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올해 공부한 사람들한테 이미 암기 코드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기 코드가 한 30개 넘게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얼른 암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1월 달에 알려줄 테니까 지금 이미 나왔는데 그걸 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냥 내용만 읽어는 보되 명칭은 암기하지 말고 명칭은 이거 써볼 시간에 뭘 써봐요? 용도, 지역이요, 지역. 지역이 중요하지, 지구가 중요하니까. 지역 한번 더 써보시고. 그게 용도, 지역, 지금 지구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 지구 가지고 제한하는데, 전국에 있는 이제 모든 토지에다, 얘는 모든 토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정해서 규제를 쫙 하고 되겠지? 됐지 처음에는 나중에 안 됐지. 부족하네? 야 지구가 둘이 가서 쩐다? 규제한다. 규제. 둘이 규제한데 둘 더해서 규제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늘 둘이 해도 안 된다. 부족하다. 어쩐다고요? 또 보완하자. 보완책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게 세 번째가 용도 구역을 만들어서 또다시 용도 구역 만들어서. 그래서 나온 게 용도 구역이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순서를 일단 기억해야 돼요. 지역은 명칭 알고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큰 순서는 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용도 구역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용도 구역에는 122페이지에 보면 4절 용도 구역에서 1번 개발 제한구역인데 개발 제한구역이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강원도에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그린벨트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그리고 창원, 그리고 광주 그런 데가 있지. 이런 데는 이 개발 제한구역보다도 아까 말했던 자연환경 보전적 이런 게 규제 더 강해요. 굳이 강원도 같은 데서는 개발 제한구역 들을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자연환경, 대부분 산 아닙니까? 산. 이 산들이 쉽게 개발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개발 제한구역 들을 필요가 없다고.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 외곽을 개발 못하게 막아주는 게 주로 도시 외곽을. 그래서 봅시다. 개발 제한구역. 자,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든가 국방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들어가면 군부대가 은근히 많아요. 군부대가.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군부대 있어야지. 그게 다 산속에 숨겨놨다고. 그런 지역이 대부분 개발 제한구역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냐 물어보면 그거는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린벨트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123페이지 보게 되면 자 개발 제한구역 맨 위에 봐봐요. 행위제한의 원칙. 개발 제한구역 행위제한 그 밖의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을 정한다. 밑에 보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그 법 나왔죠.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서 규제를 한다고. 근데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배운다고.
그러니까 개발지원경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물어보는 게 아까 국방부 장관 요청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한다. 뭐냐? 물어보면 그거는 개발지원경 그렇게만 말하라. 두 번째, 도시자연보건구역인데 도시자연보건구역은 이것은 국가 지자체는 필요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데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갑이 땅 가지고 있다. 땅. 이 땅 면적이 몇 평이냐? 땅 몇 평이냐? 1000평이다. 1000평. 1000평인데 자, 이 상태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에서 여기 뭐가 공원이다. 공원 이렇게 저촉이란 것은 저촉은 내 땅의 일부가 공원에 들어가 있다. 아까 말했지 이것은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원이라고 결정하다 보니까 법에서 공원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공원이 결정이 됐으면 이것은 도시계 시설부죠. 이런 땅이 도시계 시설부고 도시계 시설부는 대지 면적에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개발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갑이 그만큼 마음대로 이용 못하니까 피해를 봐야 한 거예요? 보지. 피해를 봐야 되는데 이제 피해를 봅니다. 근데 갑은 언제까지나 이 피해를 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 결정을 누가 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나 지자체는 왜 공원 결정할까요? 특정 개인을 위해서 할까요? 시민 전체를 위해서? 전체. 그럼 공원 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개발하지 마. 그러니까 갑이 피해를 봐야 한 거예요? 보지. 갑이 피해를 보지. 뭐가? 사익이 침해당해요. 우리는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공익. 자,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공익. 그 사람들은 여기 가서. 그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살고 우리는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사익. 또 사익 그러면 안 되고. 둘 다 중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는 항상 균형이 이래야 되는데 공익을 위해서 공원 조성한 건 좋다고. 전체를 위해 가지고. 얘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요. 그럼 얘는 여태까지 참아야 되는데 문제는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돈 주거든요. 내 땅 가져가니까. 돈 주고 가져가면 그만인데 결정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공원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이게 문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헌법에서 헌법 23조 3항에서 부동산 공법이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의 재산권에다가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수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에 일정한 제약을 할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하니까 그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자, 국가가 공원 결정했어요. 누굴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제약을 가는 거예요. 제약을 가죠. 뭐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공원을 왜 만들었다? 공익을 위해서. 뭐 한다? 제약한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보상을 한대요, 안 한대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랬는데 헌법은 분명히 보상하라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보상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헌법에서 보상하랬는데 보상에 대한 말이 없는 옛날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이제 위헌 신청 들어갔어요. 위헌 신청. 헌법 위배되지 않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죠. 헌법에 어긋나면 위배된다. 위헌 판결 내립니다. 위헌 판결 딱 내리면 그 순간 그 법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그 법이 없어진다고. 무효가 되게 되면 그 법이 없어지면 규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따진다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면 위헌 해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혼란이 있다 그러면 위헌 판결 못 내리고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판결. 불일치, 불합치, 일치하지 않는다. 합치된다. 이것은 바로 무효가 아니고 이 기간 주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무효요. 그 말은 이 기간 내에 빨리 어쩌라? 일치시키라. 누구는? 입법자들은. 법 만든 자들은 빨리 이 기간 내에 어쩌라? 일치시켜라. 빨리 어쩌라고 보상 규정을 만들라. 보상 규정을. 그럼 보상 규정 어떻게 만들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금을 주든가 아니면 결정을 취소를 하든가 내 땅 사가라고 하는 권리를 주든가 하여튼 뭔가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줬냐 그러면 내 땅 사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게 매수 청구야. 근데 그 부분은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서 이거 결정하고 공원 결정하고 몇 년까지 아까 얘기했던 도로 결정하고 몇 년이 지나면 20년 지나면 20년이 지나면 이제 도로 결정은 공원 결정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그러면 자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공원 결정할 때는 이 지역에 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근데 왜 못해요? 돈이 없다니까 돈이. 근데 공원은 필요하다고 돈은 없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민간인들 중에서 좀 돈 있는 기업이 해주면 안 되겠냐요. 그래서 공원을 갖다가 공원을 70%만 공원 조성해주고 공원 조성할 때는 돈 안 들어요. 땅값 이 땅 원체 싸요 지금 싸니까 땅 싸니까 좀 사가지고 70%를 공원 조성 해봤자 나무 좀 심고 뭡니까 산천도 좀 만들어주고 주민들 쉼터 만들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30%를 이만큼 30%를 갖다 준다고 공원에서 풀어주고 공원이면 대부분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줄 테니까 아파트 30층짜리 지어서 그걸로 이익을 남기면 안 되겠냐. 30%를 공원에서 해제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하게끔 해주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있어요. 이런 것만. 70%는 공원 만들어주고 30%는 용도 지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개발해라.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한 명도 안 와요. 우리 공원 안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없어지고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뭐라 바꾸느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딱 바꾸면 공원은 기반시설이지만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용도구역일 뿐이에요. 용도구역.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1000평인데 자 공원이 몇 평 먹어서 공원이 만약 100평이다 그러면 땅 면적 몇 평인데 1000평, 대지 면적 몇 평? 900평. 근데 이 공원을 없애고 그대로 무너졌다?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들어가면 땅 면적 몇 평? 1000평, 대지 면적 몇 평? 1000평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 땅은 완전히 이제 안 좋은 땅이 된다고. 왜 그러냐? 이게 공원으로 묶여있으면 내 재산권 행사해 못해요? 못해요. 못하면서 이거 그래도 내 땅 이해 아니요? 내 땅이요.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분은 공시지가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에 맞춰서 세금 낸다. 얼마 내냐? 한 5원 낸다 합시다. 근데 공원이 풀려버리면 도시자원 공원구역이 되면 이것은 땅값이 껑충 뛰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짜리 얼마 됐다? 200원짜리 200원 됐는데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나 비슷해요. 개발이 안 돼요. 개발이. 얘는 절대 안 되고 조금은 되는데 딱히 해볼 만한 게 없다. 개발할 수 있는 게. 음식점 그런 거 안 된다고. 근데 세금은 200원 내니까 세금이 더블 나간다. 그래서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게 지금 밀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이것은.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 내용이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따로 법으로 정한다. 그 법이 뭐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배워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공원 개발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봤잖아요. 아, 들어봐서 알았으니까, 실제 개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지. 그때 전화하면 무슨 법이 있다라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3번은 시가화 조정교육입니다. 시가화 조정교육은 시가화는 도시화요, 도시화. 조정은 유보예요. 도시가 되는 시기를 잠시 보류하겠다. 그게 시가화 조정교육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지금은. 몇 달 전에, 두 달 됐나요? 마지막 대전에 남아있는 게 없어져가지고, 해제돼가지고, 시가화 조정교육 현재는 없음. 여러분이 웬만해서 중개할 때 만날 일이 없음. 시가와 조정은 유보. 일정 기간 동안 시가지 만들지 마라. 그 시가와 조정교육. 그렇게 마시고, 넘겨보게 되면 이제 129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교육인데, 수산자원 보호교육은 원전은 없죠. 바닷가 인근이 바닷가하고 바닷가 육지까지 싸잡아가지고 수산자원 보호교육이다. 글자 그대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하자. 이런 용도 교육도 있다. 이런 얘기. 넘겨보면 130페이지 입지기재 최소교육인데 입지기재 최소교육이면 정상적이면 출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전 대통령이 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현직 대통령이 그거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앞으로 이거 2년만 있다가 자동 없어진 제도예요. 출제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월 달에 혹시 모르니까 5월 달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33페이지 용도 지역지구 구역 관련, 이것은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뭐 어디 넘어가냐 그러면 쭉 넘어가요. 142페이지 도시계획 시에서 이리 가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갔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다음 주에 기반 실습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해가지고 국계법을 쫙 맞춰 한 번은. 대충이라도 한번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내용 하나하나 설명하는 수업은 1월달 가서. 그러니까 1월달 갈 때는 이미 용도 지역은 압니다. 그 전제를 깔고 가는 그때 가게 되면. 조금씩 안다는 전제하에서 좀 더 붙이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시계획 시설부터 하는 걸 하고 일단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